자, 하나비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비전의 경우에는 바로 최근에 한미 반도체와 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한미 반도체와 하나비전 주가가 반대로 진행되던 흐름을 벗어나서 지금 이제 같이 가는 흐름이다. 그래서 한미를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하나비전이 밑에서 튀어나오는 경우에 속도요 나오는 쪽으로 돌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경우는 한화비전을 노리고 들어가야 했는데 지금 흐름 자체가 생각보다 조금 빨라졌습니다. 요거 이제 한화비전 자체 쪽의 이유도 있고요. 요가 지금 하나가 더 붙어 있는데, 자, 우선 이 한화비전의 경우에는 이제 하나그룹 같은 경우가 이제 3세 승계 작업이 이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구조 조정도 이제 진행 나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한화 갤러리아 같은 경우에도 자, 이제 이쪽 이슈를 가지고, 이와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크게 올라 들어갔던 바 있죠. 한화 갤러리아. 그러니까 와장창 올라 들어갈 때 하나 갤러리아 같은 경우에도, 자, 하나 갤러리아의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이 이슈 가지고 이제 주가가 올라 들어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배구조 기대. 지배구조 얘기만 나오면 광분한다라고 해드렸죠. 과거에는 뭐 기관들이 광분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지배구조 이슈 나오면 개인들이 더 광분을 하는 뭐 이런 흐름들도 보이고요. 자, 여기서 연결해서 하나비전의 경우에도 이 지배구조와 관련된 얘기들이 예전에도 사실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 김동선 삼남과 관련해 가지고 예전 저 앞쪽 같은 경우도 이런 이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하나정밀 삼남 여기 이렇게 나오죠. 삼남 하나세미텍 합류 뭐 이래 가지고 올 초에도 이래 가지고 이미 나왔던 적이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세한 형태로 들어가는데 좀 맘 당기는 이런 쪽의 흐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어디 갔나요? 이쪽에 앞쪽에서 이미 여기서 나왔었죠? 이렇게 나왔었던 건 이제 하나 갤러리하고 이렇게 엮여서 지금 묶여서 돌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보신 것처럼 주가 재료에서요. 이 기대치가 지금 이 종목의 경우는 갤러리아는 중간에 빵 튀어 들어갔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뉴스에 대한 기대가 지금 전혀 안 나와 있었거든요. 이거 없잖아요. 그렇죠? 12월 11일, 12일에 여기서 이렇게 등장을 했었는데 11월 12일 보자 이거야.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주가가 오르기는커녕 반대로 지금 깨져서 내려가 버렸죠. 아래까지. 그래서 결국에 저가 밴드까지 갔다가 돌아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튀어나오는 이런 구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나비전. 그러니까 뭐 앞서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나비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비전에서도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요거 가지고 뭐 하나비전이 경쟁자로 부각돼서 한미 반도체가 뭐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 들어갔었고, 그리고는 실제로 알고 보니까 뭐 이게 한미 반도체의 경우는 이게 점유율이 내려가기는커녕 오히려 더 1%가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슈가 어느 쪽으로 되고 있는데, 오늘의 이슈는 이제 사실 저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이슈를 달고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결론은 똑같아요. 사업 구조 개편 기대입니다. 자, 뉴스 보도록 하시죠. 자, 앞쪽에서 이제 로봇하고 저렇게 M&A하고 저런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고 내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그렇죠? AI 반도체 품은 하나비전 사업 구조 개편 기대. 그렇죠? 저쪽에 앞서서 하나 갤러리아 쪽에서 진행됐던 그 내용이 이제 하나 비전 쪽으로 넘어 들어와서 이제 그 사이에 다시 한미 반도체가 올라오는 동안에, 자, 이거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화 비전한테 뭐 그냥 다 뺏기는 것처럼 그렇게 설레발치고 주가를 개박살을 내놨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니까 뭐 뺏기는 것이 오히려 점유율이 올라갔죠. 한미 반도체. 그리고
한화 비전. 자, 이렇게 해서 정반대로 이렇게 움직여 들어가서 이게 항상 반대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 앞선 분석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쭉 다 쳐밀리는 구간에서는 같이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가 쭉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같이 올라가는 흐름들로 보인다라는 거, 이것도 설명드린 바가 있죠. 그러니까 최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같이 밀려 들어가면서 주가가 이렇게 같이 쭉 밀려 내려왔다가 한미반도체가 먼저 돌아서 올라 들어가고, 그리고 깊숙하게 빠져 있던 한화 비전이 다시 치고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이제 키 맞추기가 딱 맞춰져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게 사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이쪽 구조에서는 앞에서 이 하나 쪽에 에서 뭐 김동관 부회장 같은 경우라 그러면 워낙 일찌감부터 탁월한, 아주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발휘를 했더니 뭐, 그래서 재벌 3세들 가운데서는 현대차의 정의선 부회장과 함께 가장 뛰어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하나의 김동관 부회장이죠. 그래서 이게 그룹의 주력들은 전부 김동관 부회장이 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남 같은 경우에는 이 삼형제 중에서 가장 흔적이 없는, 즉 드러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은둔 쪽에 가깝고 이제 조용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딱 그 성격에 맞게 이제 금융 같은 거를 가져갔고, 삼남 같은 경우는 조금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 좋습니다. 워낙에 이제 이 삼남이 이름을 날린 사건 자체가 워낙에 유명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죠. 그 유명한 김성현 회장의 야구바타 사건, 어떤 새끼가 내 아들 때렸어 이거 가지고 들고 가지고 야구바타로 두들겨 재벌 회장이 야구바타로 들어서 휘둘러 때렸던 그 유명한 김성현 회장의 야구바타 사건에 어떤 놈이 내 아들 때렸어요. 그 두들겨 맞은 아들이 저 김동선입니다. 그래서 이 젊었을 때 사고를 좀 여러 번 쳤었죠. 자, 이러다 그래서 저 하나그룹에서 지금 변두리 쪽을 맡았어요. 변두리 쪽. 그래서 뭐 호텔 리조트, 하나그룹은 호텔 리조트 이런 게 주력이 아닌 기업이죠. 그러니까 가장 핵심에 얘기해서 이거 구분을 해본다면 어떤 정도가 되냐라고 하면요, 김동관한테 7을 줘버린 겁니다. 그냥 7을, 큰아들인 김동관한테 7을 넣어줘요. 7을 준 셈이에요. 7을 주고, 그리고 작은한테한테 2를 주고, 그리고 막내한테는 2를 준 거죠. 1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은 아들과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막내가 너는 아빠, 나는 난 뭐 주소원 아들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제 조금 나가는 쪽으로 이제 더 떼준 몫에 해당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세미텍, 하나 비전, 요 케이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외형상으로는 일단 지주사인 한화가 대주주로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만, 요쪽을 맡는 게 차남과 그리고 요 김동선이에요. 그러니까 차남은 이제 금융 쪽을 또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요쪽 같은 경우는 제가 보시는 것처럼 미래비전 총괄 부사장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게 김동선이가 여기는 직접으로 나가지고, 그래서 뭐 호텔 리조트 같은 게 아니라 뭐 좀 돈 좀 벌만한 거 좀 뜨는 걸 좀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까지 드린 거는 김동선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쪽에 뛰어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려야 되는 건 저쪽에 갤러리아 쪽이 아니고요. 갤러리아 아니고 핵심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이게 핵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내 몫을 좀 더 가져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애써야 되는 게 갤러리아가 아니라 여기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 비전,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금 올라오는 이 시세 같은 경우가 이제 단순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바닥 빠져나가지고 키 맞춰서 달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라 그러면 사실 또 접근하기에는 조금 늦었죠. 벌써 12%에서 오늘 올 몫이 벌써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저 앞쪽에서도 이거 이제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저희가 한미비전하고 같이, 한미반도체하고 같이 설명드릴 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이렇게 자빠져서 도로 밀려 내려가는 이렇게 잘 될 확률 자체는 이제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눌려 들어올 때 매수를 하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주 짧은 쪽에 보게 된다면 지금 돌파 라인 43,000원 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칸 더 아래쪽으로 잡게 된다라고 하면
뭐 요게 이 정도 41,700원 이 정도 가게 되겠네요. 41,500원에서 43,000 여기 구간까지 사이에 그러니까 오늘 크게 올라니까 반 하프라인 조금 넘는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 크게 걷는다라고 하면 지금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동그라미가 조금 작게 그려져 있는데 오늘 장대양봉 치고 나온 거에 딱 절반 선 되는 수준. 여기서 시작해서 요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구간, 요 구간에서 1차로 노리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도 이 케이스는 노려야 되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흐름들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이 위로 들어갔다가 역시 마찬가지 계속해서 눌렸다가 돌아가는 쪽으로 가세요. 위로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쉬는 때 사고요. 올라 들어왔다가 쉬는 자리에서 그다음에 요 정도에서 한다면 밑에서 내려오는 쪽에서는 그냥 사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위로 올라 들어오게 됐다가 다시 또 이렇게 눌리는 흐름이 나오겠죠. 요선조 사이에서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자리에서 붙여서 들어가서 저 위쪽까지 쭉 달고 뛰어보자. 자, 한미 반도체 아니고요. 하나 비전이었습니다. 한미반도체 계속 묶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엉뚱한 종목 이름이 나왔네요.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좀 늦었죠. 자, 지금 다른 종목들 조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렇게 나온 것 같은 경우에 자, 이런 쪽이 이제 치고 빨려 들어갈 때 이때 이제 사고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요. 이거 41,000원 넘어 들어올 때 자. 늦어도 그렇게 사야 되는데 좀 늦었죠? 그 사이 지금 3,000원이 들어왔으니까 그건 8% 가까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거 앞에서 이게 들어올 가능성 같은 경우는 미리 체크를 해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타이밍 잡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정확하게 오늘 양봉 나와서 들어올 때 여기서부터 지금 일단 매수 신호는 시작이 돼서 들어온 거고요. 늦었어도 41,000원은 가야 된다. 그래서 요렇게 같은 경우는 지금 아쉽지 않습니까? 너무 아깝죠. 오르고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요런 거 실시간으로 매수가 매도가 다 잡고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르고를 만들어 드린 거고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각 앱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 검색을 하셔서 그러면 여기 천재투자TV하고 똑같은 마크를 가지고 있는 오르고 ATM 스탁 앱이 나옵니다. 요 앱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무료 회원 가입 후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최고 전문가들 20여 분의 검증된 최고 전문가분들이 각자 자기 이름으로 무료방을 이렇게 개설해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개 채팅 이렇게 나오면 이게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리딩이 이렇게 주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근데 이게서 이렇게 방 제목만 보더라도 어떤 스타일로 하느냐 특기가 뭐냐가 선명하게 나오는 방도 있어요. 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윤서석 코인 하는 방이죠. 코인 다루는 방이죠. 그 다음에 여기 급등이고 딱 세력 급등주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래쪽으로 또 내려가면 또 제르주 헌터방 제르주 매매 딱 나오죠.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 위에는 지금 잘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 거냐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 알아갈 시간이 필요한데 딱 지금 같은 경우가 이렇게 알아갈 시간 타이밍을 잡기 가장 좋은 때라는 얘기죠. 자, 내일 쉬죠. 그 다음에 금요일 하루 야고 그 다음에 주말 또 이틀 쉬고요. 그 다음에 29, 30일 또 열었다가 그 다음에 연말 폐장 그래가지고 또 이틀 쉬고요. 그 다음에 1월 2일 하루 또 개장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주말로 와가지고 또 이틀 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이제 더 뒤로 가면 시간 더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가지고 내일 쉬는 날이라도 일단 다 들어가세요. 쭉 다 들어가면 그러면 적어도 일단 올해 남은 날짜 3일 그 다음에 1월 2일까지 해서 4일간 정도는 리딩이 쭉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문가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거래하고 어떤 종목들 매매하고 단타들 치느냐 스윙으로 가느냐 테마주 매매냐 이런 거 이 중에서 테마주 매매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최근 단타다 그러면 테마로 지금 돌아 들어가는 건 난리가 났었잖아요. 자, 탈모 테마 아닙니까? 그렇죠? 출산 테마죠. 우주항공 테마로 갔죠? 다 테마잖아요. 자, 부동산 개발도 테마로 돌았고요. 테마주 이런 거 잘하는 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누가 잘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누가 그런 테마를 잘하느냐?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 들어가서 확인을 하셔야죠. 그래야 내년에 다시 또 이런 기회들이 왔을 때 또 쫙 붙어가지고 수익들을 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누가 어떤 종목을 어떤 식으로 다는지 구분을 쫙 하셔야 내년도 장 딱 열리자마자 신나게 배도 들기고 갈 거 아닙니까? 자,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